네, 여러분들 관리의 시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패션, 헤어, 다이어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리해야 될 것은 피부입니다. 제 피부가 좋아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원래 타고난 피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는 피부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피부 좋아지는 법,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아지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했었는데 그 글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구나. 여드름 모낭염 때문에는 피부과를 믿지 말라,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순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종이표를 보면은 피부가 좋았었고 안 좋아지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대 때까지는 피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춘기에 들어서서부터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여드름이 한두 개 나더라고요. 10대 후반, 20대에 피부가 빵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여드름, 모낭염이 300개 이상은 났습니다. 얼굴 전체에 났어요. 딱 이 구간. 제가 10대 때부터 패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패션, 헤어를 아무리 가꿔도 피부가 안 좋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피부과에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때 당시엔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6만 원 정도 가량을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을 먹으니까 2-3주 정도까지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약을 끊고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다 헤어지고 저는 군대를 가죠. 군대 가면 피부 좋아진다는 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피부가 더 뒤집어진 겁니다.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피부가 다 이렇게 안 좋아? 하는 듯한 복부와 가슴살. 아닙니다. 제주 사람들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딱정벌레, 무당벌레.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과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화장품에 엄청나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잡지 같은 거 있거든요. 피부 관리 방법도 나오는데 그거 다 해봤어요. 잡지에 나오는 좋은 여드름 화장품은 다 써봤거든요. 클리니크부터 케어존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과도 가지 않고 화장품에 돈 쓰지 말자.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해결을 하자. 20대가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더 심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심해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드름이 아니고 모낭염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20대에서 피부가 점점 좋아져. 그 사람은 여드름인 겁니다. 여드름은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모낭염 같은 경우엔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서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드름과 모낭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드름 같은 경우엔 짰을 때 노란색, 고름 같은 게 나오는 게 여드름이고요. 모낭염은 짰을 때 딱딱하고 하얀 게 나오고 간지러운 느낌이 있는 게 모낭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바꿔봤습니다. 내 식습관, 삶의 습관까지 모두 다 바꿨어요. 첫 번째로 제가 효과를 봤던 것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라입니다. 땀도 묻어있고 세균도 있고 화장품도 묻어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낭염이 생기는 이유가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베개에서 오는 세균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모낭충이 생기고 모낭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식습관을 바꿔봐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몸에 어떤 게 모낭염을 유발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돼지고기와 초콜릿을 먹었을 때 모낭염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돼지고기의 기름 성분이 피지 분비를 좀 활성화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과다하게 늘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피부에 뭔가 올라온다. 모낭염이고 이런 걸 일단 끊어야 됩니다. 모낭염을 한 번 다 죽여놔야 피부를 리셋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드름은 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믿고 기다렸다가 효과가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짜고 싶고. 근데 저는 모낭염을 모두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흉터가 하나도 없죠. 제가 봤을 때 한 1000개 정도 짰을 것 같아. 모낭염을 안 짜는 게 아니라 짰을 때 제대로 짜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모낭염을 짜더라도 원래 하얀 색깔 피지가 나오거든요. 피지가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와요. 이 피가 안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짜줘야 됩니다. 최근 기사로도 봤는데 모낭염을 짜면 안쪽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에스로반이라는 모낭염 연고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에스로반 말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모낭염 연고를 짠 다음에 발라주시면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게 모낭염 하나하나를 죽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거짓말 안 치고 30대부터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너 진짜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에 자존감 정점을 찍어요. 자신감도 있고 일도 잘하게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 스타일도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부가 좋아지면 헤어와 패션과의 밸런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 마지막 네 번째, 남자들이 피부 관리할 때 피부에 어떤 걸 바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였다가 건조한 피부로 바뀐 케이스예요. 지금 같은 경우엔 각질 제거보단 수분 보충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분크림 피지오겔 제품 많이 쓰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 피부다, 기름기가 많은 피부다, 각질 제거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면은 피부가 한 단계 좋아지고 깨끗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분을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실 매번 똑같은 거 쓰진 않아요. 같은 걸로 계속 쓰게 되면 피부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팩을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거나 뭐 비비크림을 바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촉촉해야 훨씬 더 잘 발리거든요. 팩은 사실 아무거나 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많아요. 남자가 무슨 비비크림이냐 화장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화장품을 바르고 안 발랐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지고 피부가 훨씬 더 깨끗해 보이면 그 사람 자체도 단정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리 갈 때는 티 안 날 정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 좀 어렵다, 피부톤만 관리해줘도 되거든요. 그럼 저는 선크림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크림은 외부 활동이 있는 날에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할 부분은 많이 타거든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30대, 40대 넘어갈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건성 피부가 되면서 피부에 뭐가 안 나는 피부로 바뀌어요. 호르몬 분비가 대신 좀 적어지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부가 안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게 안 좋아지냐? 주름이에요, 주름. 30대 때 내가 피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주름의 양과 그 동안의 그 느낌이 나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조금 더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옛날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016년도에 화장해야 사는 한국 남자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남자들이 뜨고 있는 해였죠. 2015년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매출이 1등을 찍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관리 잘하는 사람, 생각보단 동안처럼 보이는 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외모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이 기사를 보면 피부 관리를 하기 전에는 면접을 보면 다 떨어졌대요. 피부 관리부터 시작을 했더니 자신감도 생기면서 취업을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남자가 늘어난 이유가 변화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내면이 아니면 외모가 평가 기준이 돼버린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기사였어요. 2015년이고 7년 뒤에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관리와 외모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다. 바야흐로 관리의 시대가 왔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았지만 여러분들이 피부가 안 좋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후회하는 게 피부가 안 좋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 다른 매력과 다른 능력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피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길러서 당당하게 다니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이 길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였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남자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면 느끼는 게 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